핵심적인 요소라고 하고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 네, 말씀하십시오. 네, 오늘 이제 그 대통령께서 그 연설에서도 그 동맹 현대화에 대해서 이제 양국 정상이 뜻을 모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회담 전부터 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또 대통령께서는 기내 간담회에서 이거를 전략적 유연화가 아닌 뭐 미래형 전략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좀 동맹 현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문구로 들어가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김용범 실장님께도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오늘 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제 1,500억 달러의 투자가 발표가 됐는데, 그것도 저희가 발표한 그 금융 패키지 안에 포함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제가 동맹 현대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맹 현대화라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우리의 필요한 동맹 현대화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의 주안점은 변화하는 우리 주변 정세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현대화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현대화한다.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연합방위 능력을 더 강화하고 우리의 안보를 더 튼튼히 하는 방향으로 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진행해 왔고, 지금 뭐 구체적인 문구들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큰 방향에서는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진전된 협의가 있으면 나중에 보고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그 기업들의 투자는 이제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입니다. FDI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는 3,500억 불 펀드와는 별개이고요. 그런데 이제 3,500억 불 펀드가 이제 운용 방식이나 구조가 확정이 되고, 이제 미국은 이제 주로 경제 안보 분야, 뭐 여러 핵심 광물을 할지 반도체, 여러 뭐 조선 이런 분야를 이야기를 했죠. 그 사업들이 이제 선정이 될 텐데, 미국 쪽에서 이제 제조업 르네상스나 경제 안보 핵심 제조업을 미국 내에 구축하는 그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사업이 선정될 것 같은데,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개는 별개의 항목인데,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투자할 그런 FDI와 이 3,500 펀드는 미국 이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그 사업에 투입될 때는 두 개가 시너지를 낼 분야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아시아경제 임철영입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 아침에 나왔던 그 한국의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언급은 결국 방위비 증액 요구하고 연계된 것인지 좀 해석 좀 해주시거나 관련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CSIS에서 대통령께서 언급한 그 중국에 대한 안미경제 시각이 바뀌었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주한미군의 부지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 배경을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한미군에 대한 부지는 우리가 공여하는 것입니다. 쓰도록 그렇게 주는 것인데, 그게 뭐 리스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주고 무슨 지대를 받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또 소유권도 아니고, 우리가 쓰는 동안에 그냥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우리는 공여한다고 합니다. 소파의 법에 따르면.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좀 헤아려 보고 그다음에 답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주고받는 개념은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파 협정에 따르면 우리가 시설과 권역을 공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권역이 이제 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안미경중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런 어떤 이제 경쟁과 대립이 조금 심화되고 약간의 권역화 움직임도 있고,
공급망 번역도 좀 그렇게 흘러가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과거 어떤 시대에는 안미경중도 생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때는 아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고요. 대변인께서 잘 아까 전에 설명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혹시 이후에 업데이트 됐을까 해서 여쭤보는 건데 일단은 합의문 관련돼서 계획이 아예 없으신 건지 아니면 여지가 좀 있을지에 대한 부분 여쭙고요. 두 번째가 그 조선소 얘기인데 아까 벤스 부통령을 언급을 하셨는데 국내에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갈 수도 있다라는 소문도 좀 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만 여러분들께 보고 차원에서 공유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 기자간담회 할 때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시대의 통상협상 또 안보협상의 뉴 노멀은 계속 끊임없이 논의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제가 표현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뭔가 하나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협상의 과정과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새로운 문제가 어떤 이슈가 또 제기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협상을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마 그 협상의 문구와 협상의 과정들도 앞으로 여러분들도 여러 번 물을 것이고 저희도 여러 번 이런 답변을 하게 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신다는 건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벤스 부통령도 마지막 본인 일정을 확인 못하셨다는 취지인데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좀 가시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회담 장소에선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는데 그 뒤로 제가 백악관으로부터 들은 연락들은 꼭 긍정적이지 않고 못 가실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로 이야기를 들어서 그건 내일 아침에 다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지 사실관계에 맞겠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립니다. 예. 네, JTBC 유선희 기자입니다. 그 비서실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가 그러면 수지왈스 비서실장과 우리 강훈식 비서실장 사이에 한 라인이 구축이 됐다. 안보나 통상 이런 전반에 걸쳐서 세부적인 내용이 흘러갈 때까지 이런 걸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만들어졌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여쭙고 싶고, 그리고 정책실장님께 또 하나 여쭙고 싶은데, 그 트럼프 대통령 멘트 중에 알래스카에서 한국과 협력하고 있고 한국과 조인트 벤처, 그러니까 합작 투자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그 이전에는 못 들었던 얘기 같아서 이것도 한미일이 같이 합작 투자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미국과 한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로서 이렇게 에너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아직 이렇게 구체적으로 논의된 그런 사안은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조선도 있고 원자력도 있고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자원이 되게 많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가깝다. 아시아나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뭐 알래스카 LNG 이렇게 특정을 해서 조인트 벤처 여기까지 실무적인 논의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3,500억 불 이제 패키지의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한 양국 간의 MOU가 마무리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어느 사업이 이제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은 조금 더 상세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 이렇게 논의가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수지와일즈 비서실장과의 한라인 이야기 물어보셨는데요. 저희는 그걸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축이 됐다 이렇게 보려면 아직 안 써봐갖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것은 양국에 같이 공통적으로 의견을 모은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한국 박준영입니다. 저는 그 위성락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원전 협의 관련해서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고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진전이 있었는지 그리고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불공정 계약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추가 협의 과정에서 전면 재협상 가능성까지 열려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원전 협력은 몇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세를 지금 소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혹시 한수원하고 웨스팅하우스 부분에 대해서 정책시장님이 좀 부연하실 말씀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차원에서는 지금 협의를 좀 더 지켜보고 성과가 있을 때 보고를 드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혹시 뭐 있으신가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오늘 회의 참석자가 원래는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셨는데 미국 측에서 에너지부 장관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 마지막에는 이제 에너지부 장관님이 새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이제 김정관 산업부 장관님하고 그런 협의 채널을 조금 더 공고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두 라인에서 앞으로 그런 상업적인 협력 관계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합니다. 네, 일단 MBC 김재경 기자고요. 다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두 가지 좀 여쭤보겠는데요. 다들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특보 뉴스로 보기에는 트럼프 호응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저희 예상보다도 첫 시작 전부터 굉장히 높았던 것 같은데, 만반의 준비를 하셨겠지만, 그 준비 중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준비 포인트였다라고 찝어주실 게 있다면 몇 개 정도 찝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국방비 증액을 이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미국 무기를 좀 사달라 이런 어떤 요구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정책 연설에서는 이제 국방비 증액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공개 회담이나 그 업무 오찬 이런 데서 우리가 국방비 증액을 둘러싼 구체적인 대화나 시기, 수치 이런 것들이 좀 언급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회담 준비에 여러 가지 조언들도 감안하고 검토도 많이 하고 대비도 많이 한 건 사실인데 결국은 그런 것들을 이제 정상이 어떻게 소화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대로 귀결됩니다. 결국 보면은 대통령님 대응이 이제 잘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옆에서 관찰한 걸로는 자연스러운 대응 그리고 좀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이렇게 진솔하게 대처하는 모습이 전체 분위기에 잘 맞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는 약간 어려운 분위기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의연하고 자연스럽게 대처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방비 증액 부분은 논의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우리 대통령께서 약간 적극적으로 먼저 거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그게 우리가 보는 동맹 현대화의 방향이다. 그래서 반응이 좋았고요. 미국 무기 구매 요구까지 있지는 않았지만 미 측에서도 미국의 방산업 중에서 이제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대한 언급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 무기 구매는 우리가 필요한 영역에서 구매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도 좀 첨단, 좀 꼭 필요한 중요한 무기를 구매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미팅 오브 마인드가 있었다고 의견이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질문 진짜 좀 넘어가고요. 저희도 시간이 늦어서 제가 조금 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동아일보 박근상 기자입니다. 저 정책시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마친 뒤에 큰 틀에서 원칙적으로 타결한 무역 합의를 그대로 지키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궁금하고요. 기존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제시한 3,500억
달러는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투자라고 주장했는데 그걸 그대로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지금 한국이 말하는 직접 투자가 아닌 대출과 보증이라고 설명했는데 그 차이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7월 오늘 정상 두 분 정상께서는 간략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7월 30일 협상 언급하셨고, 러트니 장관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좀 뭐 이렇게 법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우리 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이제 법적으로 뭐 비구속적 MOU를 맺을 때 우리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실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국의 좀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조금 더 논의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냥 계속 논의를 잘해라 이렇게 이제 넘어가셨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우리가 MOU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 협의를 잘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언급을 하시면, 두 분은 7월 30일 날 아까 우리 안보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 통상 합의가 안정화된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 이제 러트니 장관과 김정관 장관이 주로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실무적인 그 MOU 문구를 이제 지금은 서로 그 문구 가지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 쪽에서는 우리 쪽에서 필요한 사항들 요구를 하죠. 그래서 아마 이제 러트니 장관이나 미국 쪽에서야 원래 미국이 구상하는 그런 쪽으로 MOU가 뭐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됐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을 거고, 우리는 우리 차원에서 국익을 이제 지키는 그 차원에서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MOU가 좀 실제 작동 가능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항들이 지금 단계로 가니까 상당히 실무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내용이어서 제가 변호사도 채용해서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만은, 변호사보다 실제 이 일을 할 가능성이 많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같은 데 전문가들도 이제는 돌아도 되겠다. 이게 정상 간에 이제 이 합의가 한 번 더 확인됐고 안정화됐기 때문에 이 정도 작업을 이제는 좀 공개적으로 해도 되겠다. 그래서 그런 논의를 이어갈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원래 구상한 대로 하루빨리 좀 MOU가 맺어지기를 희망한다. 이런 정도 취지로 이해합니다. 네, 저 YTN의 강진원입니다. 전 오늘 대북 정책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 중에서 상당 부분이 대통령께서 북한과 관련된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배경이 있는지, 그리고 추가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언급하시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우리 대통령까지 3자가 만날 수 있는 기대감을 심어주셨거든요. 이제 그렇게 기대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보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네. 네. 대통령님께서 오찬 시에도 좀 그 이슈를 놓고 논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옆에서 관찰하기에는 대통령님의 주 관심사는 지금 상태를 계속 두면 핵과 미사일 역량이 계속 늘어가는 거 아니겠느냐. 그동안의 경과가 그랬기 때문에 지난 수년간 그런 경위를 봤으므로 앞으로 이대로 가면 유사한 상황이 지속된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어떻게든 중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되돌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대체로 공감이 있었고요. 또 그렇게 하려면 누군가가 그런 작업을 위한 단초를 열어야 하는데, 현재의 국면을 냉정히 보면 남북보다는 미북 쪽에 그런 가능성이 좀 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의를 드린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에이펙 계기도 거론이 된 겁니다. 지금부터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직은 이제 제안 단계고 구상 단계의 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의를 하고 구체화를 시켜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손한빛 기자, 네, 지금 받고 끝내겠습니다.
예, 안보실장님과 비서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보실장님께 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지난 대통령실에서 진행됐었던 간담회 때는 설명해 주시기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관하여서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이나 논의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도 비슷한 상황인지, 하지만 이 문제는 계속 다뤄질 걸로 예상이 되는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이 보이시는지 하나 여쭙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일본 먼저 방문을 했던 게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눠보니 미국 측의 신뢰를 얻는데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비서실장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지금까지의 회담 과정을 누구보다 잘 지켜봐왔고 또 끌고 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장면이나 순간을 꼽자면 어떤 순간이었는지, 그리고 대통령께서 오늘 끝나고 나서도 아마 좀 말씀을 이런저런 소회나 어땠는지를 말씀을 주셨을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는 트럼프 대통령 처음 봤더니 뭐 어떻더라, 이러한 좀 인간적인 평가나 소회가 있었으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방위비의 개념을 좀 좁게 보느냐 넓게 보느냐부터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위비를 좁게 본다는 것은 우리가 미국하고 체결한 SMA로만 보는 걸 좁게 보는 거고, 방위비를 좀 국방비하고 섞어서 보면 좀 넓게 보는 건데, 우리가 좀 논의를 정교하게 하려면 방위비를 좀 좁게 봐야 됩니다. SMA에 국한해야 됩니다. SMA를 재론하자. 1억 5천만 원 정도로 돼 있는 SMA를 다시 오픈해서 늘려보자 하는 논의는 없습니다. 오늘까지도 그건 없습니다. 단지 한국의 국방비 증액에 대한 논의는 있는 거고, 우리가 그것도 이니시에이트 하는 바인데, 그 속에서 뭐 무기 구매라도 있을 수 있고 국방력 개선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SMA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일하고 방미를 한 것에 대한 미국 내의 반응은 정부 내외를 할 것 없이 아주 호의적입니다.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얘기가 최소한 2차례 정도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요. 오늘 CSIS 만찬장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전문가들이죠, 이 얘기를 하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무슨 극찬들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협상하면서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측 파트너만 보면 USTR의 그리어, 그 다음에 재무 투자 관련해서 러트닉, 그 다음에 경제 전반에 대해서는 누구죠? 베센트, 그 다음에 루비오가 또 안보 관련해서 맡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제 정무 파트를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맡고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각 부 장관님들이 맡고, 여기에 경제 관련된 파트는 우리 정책실장님이, 또 외교 안보, 뭐 주대에게는 그런 파트에 대해서 우리 안보실장님이 했고,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굉장히 영역이 넓고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뉴노멀은 계속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날은 이쪽 파트가 설명이 좀 잘 되고 진척이 있었는데 이쪽이 후퇴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이렇게 이쪽이 좀 후퇴가 됐지만 이런 게 굉장히 성과가 좋은 날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끊임없이 이 3실장들이 그 논의를 지금 기간에 해왔고, 중요한 단락마다 대통령님께 보고드리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또 그 다음 단계로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특별한 지점이 보다도 그냥 이 과정이 되게, 그래서 여러분 과정이 좀 지난하고 어렵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이 이런 협상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저희로서는 별로 약간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전체 협상을 놓고 두루 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대통령님이 오늘은 그 뒤로 못 뵀습니다. 저희가 너무 일정이 다들 바빠서 저도 사실은 또 다른 미팅도 있고 이래서 못 뵀습니다. 근데 대통령님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준비했던 것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굉장히 치밀한 분이다. 미국 대통령은 이렇게 인식하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임했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보고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